13번 금지의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라 그랬거든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1번이 틀렸는데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자신의 행위가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여도 금지규범에 위반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위법성의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했는데 어디가 어떻게 틀렸어요? 자, 우리 판례는 뭐라 그랬냐면요. 자신의 행위가 그러니까 사회 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으로 인식하면 족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판례 내용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어디로 가냐면 잠깐만 계셔보세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위법성의 인식이라고 되어 있죠.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성의 인식은 그 범죄 사실이 사회 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어쩐다? 바로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면 족하다 이렇게 단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우리 판례는. 자, 판례 번호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데 옛날 거걸랑요. 이게 86도에 2673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어떻게 틀린 거야?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걸 인식하여도 뭐 금지규범에 위반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 이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사회정의와 조리에만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만 하면 이미 족하다는 거예요. 그죠? 위법성의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위가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해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이것이 좀 얄딱구리한 이런 거야. 그래서 사회정의나 조리에 조금 뭐가 문제가 있다고 딱 생각되면은 이것이 위법성의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뭐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옛날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1986년 무렵이었을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었는데 그 옛날에는 그러니까 1995년 이전에는 성폭력범죄 특별법이 생기기 전에는 어땠냐면은 몰래 카메라 같은 거 들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몰래 이렇게 촬영하거나 뭐 이렇게 찍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텔레비에 켜보면 뉴스에 연일 나왔거든요. 뭐 90년 초반에만 해도 그러니까 93년 4년 이럴 때 보니까 뭐 그런 게 텔레비에 나와요. 뭐 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여자 화장실에 여자들 빤스 같은 거 촬영했다고 막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당시에는 어떻게 처벌할 길이 없었어요. 우리 형법은 죄형법정주의잖아요. 그죠? 형법전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돼요? 처벌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당시에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례를 보면은 95년에 비록 그래서 성폭력범죄 특별법이 생겼지만은 그러니까 그 이전에 몰래 카메라로 이렇게 찍고 하는 이런 행동이 어쨌든 좀 이상한 거잖아. 그죠? 사회정의나 이런 조리에 조금 반한다는 것은 알 거 아니야, 그 인간이.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처벌했을 때 단지 뭐로 처벌했었냐면은 그 성폭력범죄 특별법이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96년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5년 이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주거침입죄, 방실침입죄인가 주거침입죄로 해갖고 그냥 약하게 처벌하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죠, 그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성폭력범죄 특별법 카메라 이용 촬영죄라는 것으로 해서 몰래 카메라 뭐 여자 화장실에 설치해서 뭐 이런 거 처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두시고 어찌됐든 자기가 하는 어떤 이런 행위가 얄딱구리한 어떤 이상한 행위다. 사회정의나 어떤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이 됐다면은 위법성의 인식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여기 무슨 뭐 금지규범을 위반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 금지규범하고 아무 상관없고, 어찌됐든 저찌됐든 사회정의와 바로 조리에 어긋난다는 인식만 있으면 바로 그것이 위법성의 인식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왜 위법성의 인식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 이 형법에서 이 위법성의 인식이라는 것이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서 바로 우리 법률의 착오라고 하나요? 우리 제 16조에서 규정한 거, 자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죠? 자, 16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 13번에 나와 있을 때 금지의 착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넓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법률의 착오거든요. 법률의 착오 안에 위법성의 착오와 금지의 착오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여러분들은 학원 가면 막 금지의 착오는 뭐고 위법성의 착오는 뭐고 뭐 구분해서 막 설명하고 하는데 형법 실력이 아직 좀 적어하신 분들은 그냥 금지의 착오, 위법성의 착오 구분하지 마시고 그냥 법률의 착오다.
우리 16조에서 규정한 법률의 착오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나중에 형법 내공이 많이 쌓이면 그때 가서 저기를 하시고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하시고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같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4조, 15조는 뭐냐면은 잠깐만요. 조금만 봅시다. 기침이 나와서 기침 좀 했어. 자, 13조하고 14조 같은 경우에는 13조, 14조는 우리 고의와 과실이에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 뭐 고의가 없으면 전부 다 과실로 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13조에서 규정한 고의, 그죠? 그리고 14조에서 말하는 과실 전부 각각이거든요. 고의가 없었다고 해갖고 무조건 과실로 가는 건 아니에요. 바로 과실이라는 어떤 요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또 나중에 가서 설명하고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13조와 14조가 바로 어떻게 돼요? 고의와 과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15조, 16조는 착오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15조는 사실의 착오, 16조는 법률의 착오예요. 그죠?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5조는 뭐고 16조는 뭐냐? 그러니까 사실의 착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고 저질렀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A 범죄라고 생각하고 저질렀는데 알고 보니까 B 범죄가 된 거야. 자, 이런 경우를 갖다가 사실의 착오라 그래요. 예를 들면은 뭐냐면은 껌껌한 밤에 원수같이 꼴보기 싫은 새끼가 있어요. 그래서 저 새끼를 갖다가 그냥 총으로 땅 한 방 쏴서 죽여야 되겠다 해서 총을 한 방 땅 발상했어요. A라는 놈을 죽이려고 총을 한 방 땅 발상했는데 껌껌해갖고 제대로 확인이 안 됐었는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A라는 놈이 아니라 걔랑 비슷하게 생긴 A의 동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죽은 게 B였던 경우 A 범죄를 생각했는데 B 범죄가 된 거야.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저게 된 거죠. 이런 것을 바로 사실의 착오라고 그런 거고요. 그럼 16조에서 말하는 법률의 착오는 또 뭐냐면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좀 이해를 도울 것 같아요. 학원 가면은 아마 막 복잡하게 설명할 거야. 법률의 착오 막 하면은 막 법조항 들어대면서 뭐 이것이 저것이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명쾌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16조 법률의 착오는 자기의 경우에만 죄가 되지 않는다. 그죠? 원래는 그게 범죄인데, 원래는 죄가 되고, 좋지 않은 건데, 내 경우에만 죄가 되지 않는다. 나의 특별한 경우에만 죄가 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보는 걸 갖다가 법률의 착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형법은 16조에서 이러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은 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래 제가 적어드렸잖아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뭐 어쩐다? 바로 죄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판사가 봤을 때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면 죄가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16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법조항이 어떻게 생겼냐면 봅시다. 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끊으세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말이 꼬이냐 이렇게.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하나여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이 꼬였어. 혀가 꼬였어. 피곤하니까 그래. 내 일 하다가 오니까 피곤해서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하나여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다? 바로 정당한 이유죠. 이 정당한 이유는 누가 판단할까? 판사가 판단하지 누가 판단해. 그죠? 판사가 봤을 때 요런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요런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따져보는 거거든요. 되셨나요? 예. 그러면 무작정 정당한 이유가 없냐 있냐 이거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는 그러면 판사가 어떻게 판단한다는 그 근거를 다 제시하고 있는데 자, 여기 한번 좀 봅시다. 저랑 같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하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끊으세요. 자, 어쩐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 여기 내가 얘기한 거잖아.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은 인식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다? 바로 형법 제16조는 자, 뭐라고? 법률의 착오는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어쩐다? 법령에 의해서 허용된 것으로 한다는 거야.
그런 행위를 갖다가 저질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럼 무작정 그러면 뭐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를 갖다가 판사가 지 멋대로 막 꼴리는 대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어떤 기준점을 제시하고 이 판관인 본인은 이렇게 해서 판결했다라는 걸 제시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은 판사는 이렇게 봤어요. 뭐 여기 앞에 내용 뭐 더럽게 많은데 중요한 것만 내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의 행위의 위법성의 인식하지, 자, 아래 내려가 보자. 또 길어 이렇게.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아래 보자. 자, 그래서 그 평가는 또 어떻게 되냐면은 그 행위자, 그러니까 범죄 저지른 놈이야. 그 행위자가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그 행위자가 속한, 그러니까 범죄자가 속한 그 사회 집단이 어떤 거냐. 예를 들어 갖고 아까 전에 법률의 착오라 그러는데 학력이 짧다든지 아니면 학식이 짧은 사람 같은 경우 아니면 사회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 약간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사회의 이런 인식의 폭이 좀 좁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다하더라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경우를 한번 봅시다. 전직 경찰관이야. 그럼 어느 정도 법에 대해서 안다는 얘기인데 느닷없이 갑자기 판사 앞에서 저는요 이게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판사님. 그래서 저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혼내주기 위해서 판사는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다. 네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 네가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서 그런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있는지 여부를 달리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예. 위법성의 인식과 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여부 있잖아요. 그걸 평가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올게요. 말 대렇게 길죠, 오늘. 그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이거 자꾸 헷갈려 하니까,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자, 이게 금지의 착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폭넓게 여러분들은 그냥 16조 법률의 착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 예. 자, 그러면 정답은 아까 1번 체크하면 된다 그랬었죠? 여기 갑자기 이게 이렇게 되냐? 자, 이게 갑자기 화면 조정 좀 할게요. 갑자기 이러냐, 왜? 자, 봅시다. 그러면 1번은 아까 정답 처리해갖고 1번 체크했고요. 그래서 뭐 어쩐다는 거야? 사회 정의와 조리에 어긋나는 것만 인식하면 뭐다? 바로 위법성이 인식이 있다는 거로 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 처리했고 나머지 이제 2번, 3번, 4번 보자. 일본 영주권을 가진 제1교포가 국내 입국 시 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한 것은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케이, 맞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또 해볼게요. 자, 일본의 영주권을 가졌대요. 그죠? 그러면 영주권 갖고 어떻게 돼요? 제1교포라 그랬죠? 국내 입국. 자, 쉽게 얘기하면은, 대한민국에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지, 제1교포라는 것은. 출입국 관리소에 가면은, 언제 한국에 나갔다가 일본에 갔다 왔다 갔다 한 기록 다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외국에 자주 들락거리는 인간은 뭐야? 당연히 관세 신고 같은 거 알 거라고 본다는 거죠. 근데 얘가 주장하기 이렇게 주장했지. 저 이거 관세 신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이런 헛소리 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 판사는 뭐라 봤어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 방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하고 일본 영주권 가지고 제1교포, 바로 우리나라, 왔다 갔다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3번에 가보시면 이제 행정청 얘기 나왔는데 요건 아주 중요해. 여러분 꼭 좀 알아두십시오. 행정청에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줬어요. 그래갖고 처벌 대상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정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 했는데, 자, 우리 판례는 이런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어요. 왜? 누가 잘못했어? 공무원이 잘못 알려준 거 아니야. 이거 허가 필요 없어요. 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누구를 신뢰한 거야? 행위자는 바로 행정청의 허가, 바로
공무원이 그러니까 허가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고 어떻게 돼요? 행위를 했었겠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이렇게 났는데, 자, 판관이 보기에는 어쩌다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그거 시험 더럽게 잘 나옵니다. 꼭 아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거와 더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시험에 뻔질나게 잘 나오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요게 지금 행정청의 허가 얘기 나온 거 있잖아요. 잘못 알려준 거. 어디 갔냐? 행정청의 허가 잘못 알려준 사건. 요게 넘버1이고요. 거기 옆에다가 여백에다가 좀 적어 보실래요? 거기 두 개를. 자, 요게 시험 문제 뻔질나게 잘 나오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10전 대보초. 여기다 10전 대보초라고 적어놔. 10전 대보초 사건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 요렇게 좀 저거 알아두시고요. 예. 근데 이 10전 대보초 사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검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한번 받았거든요. 비스무리한 어떤 걸 약물을 제조했는데, 그 뭐라 그러죠? 한약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비스무리한 약을 제조했는데, 그거로 인해 갖고 어떻게 돼요? 이미 한번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어요. 그래 갖고 안심을 하고 이제 또 하나 비스무리한 걸 또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그 이름이 10전 대보초라는 어떤 약품을 만들었어요. 그 한약재를. 그래 갖고 광고도 하고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법정까지 왔는데, 자, 판관이 보니까 어쩐다? 검찰의 혐의 없음을 결정을 한번 받은 상태에서, 아, 이거 이래도 되는 거구나 생각해서 허용된다고 생각하고 바로 그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부대장 유류고 사건을 하나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원래 유류고를 만드는 것은 뭐예요?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뭐 기름 같은 거 위험하잖아. 그래서 뭐라 그래야 돼요? 부대장이 이제 뭐야 그래요? 부대 내에 유류고를 만들어도 되는 거로 생각해 갖고 유류고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됐는데, 이 경우에도 부대장 유류고 사건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봤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넘버1, 넘버2, 넘버3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행정청의 허가를 잘못 알려줘갖고 한 경우, 이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고요. 또 하나는 방금 전에 여기 문제는 안 나왔지만 넘버2로 잘 나오는 게 뭐다? 10전 대보초 사건, 그죠? 10전 대보초 제조한 거 검찰이 혐의 없음 받았다는 그 사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부대장 유류고 사건. 요 세 개가 시험 문제 더럽게 잘 나와요. 더럽게. 그리고 그냥 더럽게 잘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1등이 또 하나 있거든요. 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선거하는 거 있어서 의정보고서 사건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관위에다가 문의했을 때 의정보고서 사건이 있어요.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적어보실래요? 이것도 대박 시험 잘 나오는데 거기다 의정보고서 사건이라고 적어내요. 그래서 선거 출마하는 광역시 의원이 선관위에 물어봤는데, 뭐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저렇게 해도 됩니까? 물어봤더니 선관위 직원이 그렇게 하세요. 의정보고서 배부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갖고 그 지시에 따라서 의정보고서 만들어서 배부했는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된 거야. 이거 시험에 더럽게 잘 나오거든요. 거의 모르겠어. 내가 보기에는 이게 거의 최고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알아두십시오. 의정보고서 사건, 선관위 의정보고서 사건 꼭 알아두십시오. 요것도 잘 나와. 그러니까 넘버4까지 알아두시면 거의 완벽하게 공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건데, 이거는 뭐냐? 동그라미 4번. 변호사에게 상세한 내용의 문의를 하지 않았지만 자문을 받은 후 압류물을 집달관의 승인 없이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오케이, 맞는 얘기야.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요. 변호사에게 왜 상세하게 안 물어봤어? 뭐 알아봐야지. 그리고 이 집달관이라는 건 뭐야? 바로 법원에 허가를 받아갖고, 법원에 하명을 받아갖고 집행하러 온 사람이잖아. 근데 그 사람의 승인 없이 함부로 관할구역으로 밖으로 옮기면 안 되겠지.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마지막에 쫓기네 또. 어쨌든 여러분 요렇게 정리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